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두 편의 논문 중에 한 편이 논문에서 언급된 소혈관 질환, Small Vessel Disease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인지 기능과 관련해서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후속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의 소혈관 질환, Brain Small Vessel Disease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뇌혈관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뇌에 있는 이 큰 혈관이 아닌 아주 미세하고 가느다란 혈관, 직경으로 치면 4mm 미만의 혈관들이 손상이 되거나 또는 막히면서 혈관 주변으로 뇌가 변성이 되는 그런 질환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미한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등의 증상으로 MRI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특별한 증상도 없이 그냥 건강검진상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이 뇌의 소혈관 질환은 MRI에서 보면 특징적인 이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반점이 뇌의 심부인 백질에서 관찰이 됩니다. 즉 뇌는 이 회색깔로 순두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아주 건강한 뇌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반점이 보이는 게 뇌의 백질에 많이 관찰된다. 그러면 소혈관 질환을 의심하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노화가 되면 검버섯이나 반점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올해 2월에 고려대학교 인간유전체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2년까지 50에서 80세 사이의 성인 한 2,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뇌의 MRI와 인지 능력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37% 정도에서 뇌의 소혈관 질환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소혈관 질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비교를 했더니 소혈관 질환이 있으면 이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뚜렷하다라는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뇌의 소혈관 질환이 있는 군에서 인지 능력 저하가 점점 과속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 50세 이상에서 무려 3분의 1이나 소혈관 질환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이 잘 지내시는 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혈관 질환이 있다고 다 내가 뇌혈관 질환이 있냐 이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또는 상당수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흡연을 하거나 내가 비만이거나 또는 만성 염증성 질환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단이나 운동, 약물 치료 등의 철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MRI로 소혈관 질환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한 2년이나 3년 정도 뒤에 이 MRI를 재촬영을 해서 하얗게 보이던 소혈관 질환의 특징적인 병변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또는 증가는 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인지를 판단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촬영한 MRI에서 하얀 반점이 증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혈압이나 당뇨 조절 또는 체중 조절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제 등의 약물 치료나 약물 복용 이런 치료도 꼭 병행이 되는 게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논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상신경 차단술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치료에 병행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수술 직후에 연하장애와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를 한 부류에서는 재활치료만을 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에서는 재활치료와 함께 2주 정도의 입원 기간 동안 매일 성상신경 차단술을 시행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 겁니다. 이 결론은 성상신경 차단술을 병행한 그룹에서 월등히 인지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상신경 차단술이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연하장애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의미 있는 발견이겠지만 오늘 주제는
인지기능 개선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 성상신경 차단술이 인지기능 개선에 어떤 기전으로 관여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논문이라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성상신경 차단술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뇌의 산소 포화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상신경 차단술을 한쪽에 했을 때 차단술을 한쪽의 뇌에는 혈류량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용 기전이 인지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외래를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상당수에서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점점 심해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초진 때나 진료를 볼 때 건망증이나 인지기능에 대한 언급은 간략히만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다른 자율신경계 증상은 거의 없고 이 건망증이나 기억력, 인지기능의 저하가 가장 큰 문제다, 또는 브레인 포그 증상이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이전 영상에서 이런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는 한 3편 정도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이 인지 기능에 대한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인 건망증이나 기억력,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는 실제로 증상만으로 본다면 브레인 포그보다는 훨씬 경미한 경우에 해당을 하거나, 또는 불편감은 아니지만 좀 걱정이 된다 정도로 표현하는 증상 또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 건망증이나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가 더 심해지고 악화되면 인지기능 저하에 추가를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만성 피로나 우울감, 머리가 멍하고 비현실적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브레인 포그가 또 악화되고 만성화되면 치매 등의 인지기능 장애와 연관된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망증이나 기억력 저하 또는 인지기능 저하가 있어도 경미한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간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화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슨 병이든 여건이 되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조기에 대처해보는 것만큼 훌륭한 치료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촬영한 MRI에서 또는 경미한 증상이 있어서 머리 MRI를 찍었는데 뇌의 소혈관 질환, 스몰 베슬 디지즈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또는 비만이 있거나 흡연을 하거나 만성 염증 중에서 해당하는 위험 인자가 있거나 또는 많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대처가 필요하고, 그런 방법 중에 성상신경 차단술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